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리더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정샘물 대표님의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운명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가장 적합한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한 2편 정도에 나눠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그 영상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보통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부유했겠지. 그러니까 저쪽으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회사 경영이나 그리고 회사를 설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저의 이 고정관념이 좀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시죠, 정샘물 대표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는 엄청 부유하고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지금은 학비가 무료지만 옛날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학비를 납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납부할 학비가 없어서 어린 나이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심부름을 하고 다녔었대요. 그렇게 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대표님께서는 꿈을 잃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찾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아마도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큰 희망이 되고 큰 용기를 또 북돋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모은 이미지가 10년 뒤의 내 모습이다. 여러분은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나의 미래를 꿈꿔라. 나의 미래를 꿈꾸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내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라. 내 모습을 뭐 심상화해라. 마음속에 그려라.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잘 되시나요? 솔직히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심상화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 집중이 잘 안 돼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한두 번의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매일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 책에서는 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매료시키고 잡아 끄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고 스크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통 잡지책을 읽던지 아니면 뉴스 기사를 보던지 아니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보던지 어떠한 이미지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나의 매료되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미래에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스크랩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크랩한 걸 가지고 스크랩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스케치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왔는데 요렇게 저도 제가 잡지책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 제가 원하는 그리고 뭐 집,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이런 부분을 다 스크랩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끌어모으니까 너무 뭔가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내 미래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하는 이유가 그 당시의 기분을 느끼고 계속 되새기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 스크랩북은 북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극성, 여러분 북극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북극성은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고 위치를 알려주는 별이죠. 그쪽 북극성을 따라가면 북쪽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항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산을 타든지 그럴 때 길을 잃었을 때는 이 북극성이 나의 위치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서도 이 스크랩북이 나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북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좌절일 때 다시 한번 이 스크랩북을 보면서 되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크랩북과 비슷한 개념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방향인데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스크랩하되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스크랩해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 이 인생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스크랩부터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나 기사를 먼저 스크랩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하는 거죠. 스크랩하고 둘째는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인생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단 처음 하시는 경우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간별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목표가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목표에 다가섰을 때는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모아서 스크랩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그래서 인생의 로드맵을 계속 최신화시킨다, 업데이트 시킨다 라는 거고요. 목표를 시각화 먹지 않게도 중요한 게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뇌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더욱더 발달을 한대요. 내가 잔해를 많이 쓰면 잔해가 더욱더 발달되고 운해를 많이 쓰면 운해가 더욱더 발달되는 것처럼 내가 많이 쓰는 부분이 발달된다고 해요. 그것처럼 뇌는 목표 지향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뇌는 발달된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신경을 잇는 그 시냅스라는 게 있잖아요. 뇌 속에 그 시냅스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긍정적인 시냅스가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시냅스가 많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뇌에서 인식하기를 긍정적인 시냅스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시냅스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처럼 뇌는 이렇게 목표 지향 체제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시각화 못지않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오늘 보고 매일매일 한 번씩 보던지 이걸 보면서 나의 목표는 저기지 생생하게 그리고 또 한 번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당장은 좀 허황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집 사진을 내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 사진, 집 사진을 이렇게 스크랩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저기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장은 허황돼 보여도 얼마든지 인생 로드맵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목표, 내 꿈인데 누가 뭐라 해요? 너 그게 안 될 거야. 너 이 집 못 살 거야. 근데 왜 로드맵에 넣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내 거니까, 내 자유니까. 나만의 목표니까 그거를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허황돼 보여도 로드맵에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생하게 꿈꾸고 그리고 꿈꾼 것뿐만 아니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했는데도 좌절릴 수 있죠. 실패될 수 있죠. 그래서 처절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스크랩과 인생의 로드맵을 보고 다시 되새기는 거죠. 내 목표는 저기야. 난 나아갈 수 있어. 일어서야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된다는 거죠. 길을 잃는 진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현재의 좌표를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경로를 정할 수 있고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로드맵 볼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또한 나를 또 세심하게 관찰하고 나만의 고유성, 내가 잘하는 게 진짜 뭐지?
그런 고유성을 파악하는 것이 나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뭘 해야 될까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스크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그런 분명히 목표, 인생의 그런 꿈꾸는 그런 이미지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살지, 어떠한 가정을 이루면 살지, 그런 큰 이미지는 있을 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크랩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뭔지, 내가 진짜 하면서 즐거운 게 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인생을 받쳐줄 삼각대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삼각대가 뭐냐? 발 하나는 스크랩북, 또 다른 발 하나는 인생의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 발 하나는 장단점 노트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내 스스로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장점 5가지만 말씀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단점 5가지만 말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단점은 진짜 많이 생각나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보자는 거죠. 세심하게 나를 관찰해보고 나의 장점은 진짜 뭐지? 나의 단점은 진짜 뭔지?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노트에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단점이 하나씩 없어질 거고 장점은 더더욱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나를 그만큼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잘하네? 내가 이것도 남들보다 잘하네? 이런 게 한 가지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랩북, 인생의 로드맵, 그리고 장단점 노트, 이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꾸리기 위한 3가지의 핵심 요소이자 인생의 삼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거친 길을 만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걷겠어요. 인생의 거친 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스크랩북으로 꿈을 다시 한 번 더 모으고 인생의 로드맵으로 꿈을 새기고 그리고 장단점 노트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또한 정샘물 대표님이 만드신 게 있죠. 퍼스널 컬러. 웜톤, 쿨톤 떠나서 다 더 중요한 게 나만의 퍼스널 컬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항상 주장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메이크업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어요. 어떻게 그 퍼스널 컬러를 만드신 게 나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메이크업으로 좀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대표님의 생각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대표님의 생각이 이 책에도 그대로 방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빛나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빛나는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름다움의 시초는 나를 믿고 나를 알아주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항상 안 돼. 나 근데 저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나 할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나 한번 믿어보자. 스스로에게 대색이 나는 거죠. 그럼 나를 먼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관찰하지 않고 타인과 비교부터 하면 늘 못마땅하다는 거죠. 외모든 경제 상황이든 여건이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SNS를 보거나, 저는 한때 SNS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항상 즐거워 보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부러운 거죠. 쟤는 맨날 왜 여행을 할까? 쟤는 왜 좋은 차를 끌고 다닐까? 쟤는 왜 좋은 집에 살까?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여행을 못 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SNS들이 너무 활발하게 발달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침울해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세계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특장점을 발견해보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그래서
나 자신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더 못한 집에 살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이거 뭐 노트북이라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노트북도 없었지 않나? 나 많이 나아졌구나. 나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나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의 특출난 점을 찾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 외모를 봤을 때 연예인 쟤 진짜 너무 예뻐. 근데 나는 쟤보다 코가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근데 다른 누군가보다 코는 진짜 자신 있는 것 같아. 난 다른 누군가보다 웃는 건 진짜 예쁘게 더 잘 웃을 수 있어. 연예인보다 더 잘 웃을 수 있어. 이런 나만의 특장점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왜 맨날 여행을 가지? 쟤 너무 부럽다. 이게 아니고 쟤는 맨날 여행 가네? 근데 나는 여행 갈 필요 없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여행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쉬면서 소소하게 즐기는 게 더 좋아.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좋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갖고 있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갖고 있지만 나는 더 좋은 자전거가 있어. 나는 뭐 튼튼한 두 발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장점을 다시 부각시키라는 거죠. 나만의 특장점을 다시 부각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을 다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나 자신이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나 자신을 격려해줄까요? 항상 회사에서는 잘했어 라는 말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다시 해오실래요? 이런 말 많이 듣거나 이거밖에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이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아니면 뭐 감정 없는 이쁘다 그렇네 라는 그런 단순한 말들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나 자신한테 내 스스로가 따뜻한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격려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나의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남들의 장점도 보이고, 내가 그러면 남들한테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장점을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다시 나한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더욱더 성장해가고 나는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내가 나한테 먼저 칭찬을 해주고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